지금까지 인류는 다섯 번의 큰 역사적인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혁명은 인류의 탄생이 가장 큰 혁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혁명하면 좀 나쁜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까 혁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었습니다. 혁명해야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세상 속에서 미래 가치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탄생은 아마 가장 큰 혁명이 아니었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혁명은 지금부터 1만 여 년 전에 농업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를 만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만큼 진화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버팀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농업의 혁명이 없었더라면 과연 인류의 먹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이만큼 이렇게 진화하고 또 진보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가치 인간으로서의 또 고등동물로서의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혁명은 지금부터 약 5,000년에서 6,000년 전이었지요. 도시 문명의 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도시가 아니고 집단, 취락 단위를 이루면서 인간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혁명적인 사고 아니냐 생각합니다. 티그리스라든지 인더스강이라든지 항아 유역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문명적인 사고, 대단히 큰 충격이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 혁명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문화 사상혁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탈레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또 예수, 석가, 공자, 맹자, 증자, 노자까지 목자까지 사실은 2,500년 전에 이런 사상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로서의 그런 가치로운 행동과 생활을 할 줄 알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부터 18세기였죠. 영국에서 있었던 산업혁명. 그때 우리가 간의 수공업 중심에 따르면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대규모 경제 구조가 대전환 시대를 맞이했던 때가 바로 18세기 영국에 있었던 그런 혁명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패권은 영국이었지요. 19세기 말은 미국과 독일로 옮겨갔다가 지금 미래의 패권 국가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방향과 또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혁명 맞이하고 있는 디지털 대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노동이 자본이 노동과 그리고 또 토지와 그리고 또 하나 돈 노동의 3요소였다면 이제는 가상현실이 좀 모든 게 돈이 되고 있는 세상이다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보게 되면 스마트폰 하나하나가 지금 세상을 다 전 집어삼켰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도 10여 년 전쯤에 유명한 내비게이션 회사가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망했습니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비게이션뿐이 아니고 모든 소통의 과정은 스마트폰 하나 가능하다. 과거에 일본의 후지 필름이라든지 캐논 카메라 얼마나 많이 이용했습니까만 지금 다 사라졌다 생각합니다. 사진기 또 팩스 기능 그리고 사진은 물론이요 지금 여러 가지 통신하고 모든 수단이 스마트폰 하나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의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하고 혁명적인 또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과 복지 서비스 그리고 그거는 세야만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모든 행정이나 복지나 또 우리 거버넌스 중심은 시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을 제가 보면서 많은 느낌이 있어서 안양시에서 공무원들과 제가 함께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안양시와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무궁화꽃?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술래가 없잖아. 탈락.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탈락.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번 통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18번, 456번 통과. 각자 앞에 보이는 안양시 마크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입니다. 아이씨. (218번) 성공. 아이씨. 아. 1번 탈락. 됐어. 맞췄다고. 456번 성공. 마지막 게임은 구슬치기입니다. 아, 구슬치기. 구슬치기는 뭐 내가 이길 수 있지 뭐. 예스! 으아! 드디어! 봤지? 예스! 야! 어떻게 저렇게 많냐? 야, 세상 일부러 하려고 그렇게 안 되겠다. 고맙다. 우리 깐부잖아. 제가 민선 7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민선 5기 하고 민선 6기 남았습니다. 민선 7기 시작했었는데요. 민선 7기 시작 때 458조 원의 세계 시장을 개척했었는데 바로 적극 행정과 규제 혁신을 통해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3, 4년 전에 목동 이대병원에서 주사 기반을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신생아 그것도 규제 샌드박스에 묶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안양시가 선제력을 풀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한 45조 시장이에요. 주사기 바늘이 어떻게 45조 시장이냐 생각하는데 의아할 겁니다만 따져보니까 45 시장이었습니다. 안양시가 풀었습니다. 우리 한 2여 개에 넘는 각종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 등등 해서 정말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개척했는데 하고 나니까 삼성병원이나 현대, 아산 또 세브란스 등등에서 이 주사 기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세계 시장에 수출하게 되면 45조 시장을 안양시 공무원이 풀어냈다. 2여 개가 넘는 동안에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 풀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박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든 시정은 시민의 주의다라는 생각 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려우니까 시장을 찾아가고 또 시청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따뜻하고 또 이러한 도와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민원을 접근하고 시민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본 현황과 안전 거버넌스, 청년 거버넌스, 복지, 미래 거버넌스 등을 잡았는데 더 많은 거버넌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안에서 4개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부탁합니다. 안양시 인구는 한때는 62만이 넘었어요. 대단히 큰 오래된 도시였죠. 구도심인데요.
근데 지금 인구가 많이 빠졌습니다. 7만 이상이 빠졌는데 또 빠진 이유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안양시가 기업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옛날에 공업도시였었는데 일자리가 넘쳐나고 생산성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일자리가 수도권 규제 문제 때문에 다 지방으로 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자리는 아파트만 많이 만들어서 베드타운이 됐죠. 두 번째 문제는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서울만 집값이 비싸는데 수도권 중에서는 안양시가 가장 땅값이 집값이 비싼 동네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용 토지가 거의 전만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청년 인구는 15만 7천에 약 28%, 면적으로 58.48 제곱킬로미터니까 인구 밀도로 봤을 때는 부천시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이고 그 다음에 안양인데 참고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곱킬로미터 16,000명쯤 됩니다만은 부천이 15,000명, 수원이 9,790명, 안양시가 9,396명, 9,400명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높은 이유는 안양은 산으로 많이 또 하천과 산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등등이 상당수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거의 전만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용 토지는 전만 상태다. 더 이상 인구는 늘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조금만요. 그렇다면 이 부족한 가용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속가능 도시 발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하나는 과제이자 또 지금 난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 풀어내야만이 정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하나를 만들어올지 않을까 생각해서 있는 걸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이것은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제가 2014년 당시 민선호기 시장 재임할 때 준비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정말 멋진 거버넌스의 사례가 됐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켜주니까 항상 든든하게 안심돼요. 이걸 하고 났더니 하고 났더니 행안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법무부에서 연락 왔어요. 안양시 함께 요즘에 출소했던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편지를 하고 있는데 전자편지를 끊는 사례가 있나 봐요. 이걸 이치 추적을 하자 그래서 안양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안양시의 정보들이 이 정보들이 서비스가 지금 법무부가 연계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편지를 끊게 된다거나 전자편지에 이동하게 되면 이동 동선을 한눈에 전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수한 사례로서 지금 안양시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시민 안전에 있어서 내 손안에 든 보디가드를 하나 내가 가지고 다닌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흔들게 되면은 우리 도시통합센터에 오게 또 자동으로 경찰서에 소방서 연계돼 가지고
현장 출동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회 550개 도시에서 1190여 기관이 안양시 통합도시센터를 다녀갔습니다. 벤치마킹 했는데 대표적인 어찌 보면 안전지킴 활동을 안양시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이것도 더 많이 전국과 광역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실은 스마트의 안전을 더해야 되는데요. 스마트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우선 신호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안양시가 최초 개발해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가정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119 불렀는데 또 112 불렀는데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내 잼이 말려있기 때문에 이걸 원습도로 안양시가 해결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양 지역의 모든 교통신호등에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차량의 통행량을 파악해 신호등이 스스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음성 회전에 도입니다. 119 구급대와 경찰차가 안양시청을 출발합니다. 출동한 긴급 차량들이 지나가는 교통신호등마다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차량들은 바뀐 신호등에 따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시청에서 성결대 사거리와 안양 우체국 사거리, 비산 사거리를 거쳐 시청까지 9km 정도를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안 됐습니다. 신호등이 연동되지 않았다면 30분 넘게 걸리는 구간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안양시는 올해 3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oT 공공서비스 경기 거점센터도 구축합니다. 시청에 있는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공항구청 옆으로 확대 이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항구청 옆에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저희가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전체 거점센터까지 시작됐기 때문에 안양시에 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이 경기도 전역에 제가 세워봄으로써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교통 시내 생활을 통한 이런 환경이 지원되고 구축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응급 차량 신호 도시통합센터에서 버튼 누르게 되면 신호가 자동으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게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 문제, 각종 재난 상황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안양시가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로 지정받아가지고 제가 1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에 예산 확보해서 경기도 거점 센터로 지정받아서 지금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청년 얘기 좀 했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민상 8기 시장 준비를 하면서 공약을 했었는데 청년특별시 안양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안양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중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청년들이 잘 살다가 취직할 때 되면 일자리 때문에 안양을 떠나게 돼요. 또 취직하는 이후에 안양에 잘 살고 있다가 결혼할 때 되면 신혼집 구입 때문에 안양을 또 싸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안양의 전셋값이면 조금 내려가게 되면 집을 장만할 수가 있어요. 청년을 잡지 않고서는 안양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다. 또 위기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청년 정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근 여러 가지 도시도 비슷한 현상입니다만 특히 안양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도 5개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청년에게 지원하지 않고 청년의 삶을 또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안양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특별시 안양이라는 비전을 슬로건을 세우고 청년 정책에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7년, 2018년과 2021년, 2022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어요. 2017년, 18년에는 구직자 취업 준비생 일자리 채용 박람회 일자리 중심이었습니다만은
2021년 2022년은 소통도의 민선 7기 일자리 메타버스 자치단체 창업자 등등에서 창업기업까지 창업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2017년에서 2018년 상황과 한 3년 후에 지났던 상황에서 긍정에 대한 비율이 안양 청년이 안양에 대한 만족도 또 청년의 비전에 대해서 과거에 60.4%였던 것이 75.1%로 약 14.7%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생각합니다. 부정 요인도 13.9%, 7.7%. 안양 청년인으로서 안양에 산다는 만족감이나 비전, 정체성 따졌을 때 부정은 많이 줄었고 긍정은 많이 늘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힘받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서포터,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들을 위한 청년 공간과 물론이요. 제가 청년들이 이력서 가지고 30군데, 40군데, 100군데 원선했는데 취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펄이, 4펄이 지나서 지금 M4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다.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이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기성세대 문제였다. 그건 잘못이었다. 더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요. 조그만 아이템만 가지고 있으면 창업해라. 창업해서 제가 열심히 지원하겠다. 창업 자금 물론이고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법률전 서비스까지 원수도로 지원해서 청년기업 성공시켜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청년 창업기업 104개, 100개 목표였습니다만 공약이었어요. 제가 103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 초기 자금 2,500만 원을 지원하면 물론이요. 그리고 제 진정성에 통했는 뒤 2018년 창업펀드 300억 조성이 목표였습니다만 진정성 열정에 통했는데 921억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많게는 10억에서 30억 원까지 제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청년들에게 안양의 어떤 그 블루기업으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데카톤 기업으로서 세계 유일무이한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제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 청년들 지금 조금 더 기가 좀 살아있지 않는 생각에서 혹시 그 지방 울산에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오시는 안양으로 이렇게 안내 많이 해주시게 되면 제가 가입을 잘 하겠습니다. 정말 청년이 행복하고 또 청년이 자립과 청년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청년 정책관이 없었어요. 근데 청년 정책관을 만들었습니다. 부서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해라 해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더 많은 성과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또 청년 자립 한 번 지나고 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지나가는 게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립하는 그 시점까지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지금 안양의 청년뿐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도 소문을 듣고 안양으로 많이 와요. 몇 달 전에 광명시장을 만났어요. 저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형님 왜 우리 청년들이 좀 키우면 안양으로 떠납니까? 라고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제가 시치기 때문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양의 지원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야가요. 그러니까 또 정보가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좀 더 지원 잘해내면 그 동네에 오는 거 지원이 부족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도톰하게 지원해서 안양의 청년들이 또 성공하고 또 더 행복하고 자립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정책을 잘했다고 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 청년들이 운영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에 초대받기도 하고 또 발표하기도 하고 안양시의 사례를 저희가 강의하기도 하고 드리게 됐었는데
2년 연속 저희가 청년 친화 헌정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 이런 채찍으로 알고 제가 청년 정책 쉼없이 진행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이 살아야 안양이 산다. 또 더 거시오는 청년이 살아야만이 나라가 산다.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청년 정책 잘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낼 수 있는 그런 도시 안양 또 그런 대한민국 함께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거버넌스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번 안양시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이틀간 안양도 350mm가 집중호우가 왔거든요. 안양시에 범람했습니다. 안양천이 과거처럼 범람해서 주택을 침대한 게 아니고 안양천을 좀 도톰하게 방지를 했더니 안양천이 하수가 염두해가지고 다 그냥 집으로 범람했어요.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반지하 사는 게 죄이니까요. 어렵다 보니까 반지하 삽니다만은 안양천 인근의 반지하가 천연 세대가 넘는 반지하가 침입됐습니다. 언니가 가재도구를 다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새벽 5시까지 할 게 없어요. 비가 쏟아지냐 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해 배치된 양수기 5mm짜리 5cm짜리 양수기 가지고 물을 패는데 퍼낼 수가 없습니다. 한 줌이 아니에요. 새벽 5시까지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서 제가 5시 지켜보다가 다음날 또 한숨 붙이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한 줌 사고 일어나서 출근해서 또 상황을 살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또 350개의 중소기업이 특히 아까 안양에 대표 중소기업이 많았다, 공장이 많았다 그랬는데 지금도 20-30대 하고 있는 지하에서 하고 있는 공장들이 침수돼 가지고 의료기 생산하고 수출하거나 또는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전부 침수돼 가지고 35개의 정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침수에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나 매정합니다. 지원이 10인 이상의 종업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재난지역 특별지원 소파들 200만 원, 각종 세제 혜택, 세금주의, 이자 대출 상환주의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지금 참 궁색하다고 그럴까요? 안타깝다. 그래서 안양시가 충분치 않지만 조금 섭섭하지 않게끔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재난안전기금도 좀 활용해보고 또 2차 9월에 2차 추경도 좀 익혀보고 그리고 시민의 성금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가재도구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상해로 많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만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아마 속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따뜻한 거버넌스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복지 거버넌스인데요. 제가 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안양시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장사 시설은 물론이고 화장장은 물론이고 장례식장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림비 현상 때문에 민원 때문에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은 제가 2011년 7월에 화성시장 최인석 당시 시장이었어요. 제가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최 시장, 화성이 땅이 굉장히 없습니다. 너희 땅 넓으니까 너희 시에다가 광역 화장장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형님 미쳤습니까? 왜 그러니까? 나 시장 한번 돼야 되는데 죽을 일 있습니까? 아니야. 안양교도소를 민간 제한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 제한 방식에서 제한하면 하는 것이고 제한 안 하면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화성도 과거의 화성이 아니에요. 과거에 10만 20만 선수했던 게 지금이요 당시에 70만 원을 바라고 있었고 지금은 100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 97만 됐으니까 화성도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술 한잔 하면서 제안했던 것을 시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했고 또 공무원들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2010
13년 5월 10일 날 우리 화성, 부천, 안양, 평택, 시흥, 공포, 의왕, 과천시 8개시가 MOU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톡 관련 날이래요. 공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안을 착안했었는데 독거 어르신들뿐이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본인 스스로 신고하나요? 그래서 제가 삼천리 가스 검침원들 또 우유 배달원들 그리고 또 있는데 우체부 그리고 통반장 또 일반 시민 등 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해서 메시지를 주게 되면은 제가 카카오톡 발굴단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주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교육장인데 교육청뿐이 아니고 이 안양 관내에 있는 한 30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제가 좀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지금까지 무려 4,400여 건 정도의 상담을 했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187세대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따뜻하게 충분치 않지만 따뜻하게 지원책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시장을 준비하는데 그때 6.13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3월쯤에 2018년 3월쯤에 정부에서 GTX 신호선 정차역이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인도건역은 당연히 포함되리라 생각했는데 인도건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건 정차하시보다는 후세계 역사에 기여될 것이다. 이런 간절함 때문에 당장 2018년 시장 취임과 동시에 가장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했고 소통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발로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기가 많이 전문가들 많이 만났고요. 찾아다녔고요. 그래서 통합 시민 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1300년 범시민 추진위를 만들어서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했고 제가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BC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큼 나오는 비용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값을 만들어냈고 또 관계기관에 제가 전달을 열심히 했고 이것에서 거의 1년 정도 시민들이 많이 고생했지요. 이 민관협치의 힘을 통해서 마침내 2021년 6월에 컨소시엄이 3개 업체였었는데요. 3개 업체마다 인도건 정차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제가 함께 공유했고 최종의 현대산업개발에서 컨소시엄 확정됐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단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첫 삽을 뜨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반드시 정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게가 고도블럭이 됩니다. 지금 4호선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월곡 펜교선이 강릉과 연결되고 송도 가는 거예요. 연결되고 인도건 동탄선 해가지고 광주에서 동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TX 신호선 강남 삼성동 삼성역이 13, 4번에 가기 때문에 거의 안양의 인도건이 강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놓쳤을 경우에는 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평가하실까 끔찍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내가 민관협치를 참 잘하지 않은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혼자 시장을 자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시의회가 열심히 소통하고 협치하는 게 중요하지. 못지않게 시민 대표들과 협치를 해야 되겠다. 시민사회와.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례제정해서 좀 더 시장이 추진하거나 또 리젝트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또 정책 협의하고 또 진단하고 하면서 많은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지금까지 연구화돼
제가 7건 수행했고요. 정책지향의 잠원 64건 등등을 통해서 진정한 민관협치 문제는 잘 진행하고 있는 대표 사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양은 전진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의 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 또 도시의 흥망성쇠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안과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양시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각계 전문가 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분들을 포함시켜서 19분이 시청 부지를 이전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이라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회사 들어가고 싶어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서 또 부모 왔을 때도 영수야 철수야 공부 열심히 해서 저 회사 들어가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뭔가 희망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이전 부지에 글로벌 기업 대기업 본사 유치해야 되겠다. 일자리 만들어서 지속가능 도시 만든 세원도 확보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100억 이상 내는 법인세 되는 회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지난 민산 7기 참 열심히 했더니 500건이 넘는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큰 상을 안양시가 다 받았었는데 물론 거버넌스 정치 대상도 제가 수상했습니다만은 경기도 시장건수 행사에 갔더니 제가 점심하는데 벌써 시장님들만 와 계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고 문 열고 앞에 들어갔더니 안양시장이 넘어가니까 어떤 시장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내가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 얘기입니다. 우리도 내년에 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큰 상을 싹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시험시에 상 좀 나눠갔자고 말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혼자 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거버넌스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이 거버넌스가 꼭 우리 시민사회뿐이 아니고 거버넌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민사회, 또 민관, 또 민관청, 또 여러 가지 저는 모든 걸 다 붙이면 거버넌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은 함께하면 클 것이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하면 우리는 더 큰 가치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할 때는 상담 심리를 했습니다. 박사할 때는 교육 평가를 했었거든요. 우리 박원 선생님 교수님과 같이 이제 박사를 번에서 같이 했었는데 평가했었죠. 사실은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이 순서에 따라서만 행동하거나 또 시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많이 하고 있어요. 말부터 먼저 붙이는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현상을 보려고 그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는 것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는 것. 우리가 그런 제가 이제 아이를 내날 가르쳐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런 사례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하든 해출해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억압적이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는 시선을 같이 맞춰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압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위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잘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들어야 됩니다. 귀 밑에가 임금왕자가 있거든요. 귀 밑에가 임금. 그러니까 귀를 더 크게 해가지고 잘 듣자. 잘 보고 잘 듣기만 해도 민원의 7, 80%, 8, 90%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원님. 그렇죠. 저는 잘만 들어줘도 저는 해결을 답을 드리지 않고 잘만 들어도 7, 80% 정도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줘. 이때는 진정성이 필요하겠지요. 공감이 필요하겠지요. 잘 듣고 레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민원이 상상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올바르게 잘 헤아려서 판단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런 과정이 수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단한단 말이에요. 또 그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얼마나 우리가 미스하고 또 상처를 입게 된 주민들이나 민원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의 대학 8종에 보면은 격물, 치지, 성심, 성의, 정심, 그 다음에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입니다만은 격물, 치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저는 격물, 치지를 많이 해줍니다. 사물의 이치를 직접 지식으로 터득하고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놓는 거, 이런 과정을 많이 갖는 것이 우리 정치인뿐이 아니고 기성세대에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의거든요.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주민들의 뜻을 잘 살펴보는 거. 근데 우리가 거의 정치인들이 그러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건성건성이에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건성건성이에요. 제가 얼마 전부터 거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만날 때마다 혼났어요. 행사장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여러 명 악수를 다 해야 되는데 누구는 손잡고 다음 손잡으면 찝찝해.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보고 손은 여기 가 있는데 다음 눈은 다음 사람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잡고 지나간 사람들이 감사한 게 불편하다, 무시당했다,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시선과 손은 항상 같이 맞춰서 악수를 깍듯이 해주는 것, 정성을 담아주는 것, 이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혼나가지고 고쳤습니다. 잘 안 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러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정심이지요. 네, 성의, 정심. 정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거칠에 형식에 치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수박 얘기도 많이 하고 배워보니까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됩니다. 속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또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속을 먼저 보여줘야만 상대가 속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심을 다하고 그 다음에 수신하고 제거하고 치고하고 평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인들이 또 선출직들이 조금 이 점에 아쉬운 점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고쳐나가고 채워나가면은 얼마나 좀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정치인 또 선출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